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번부터 30번까지예요. 다 아시겠지만 앞쪽부터 시작해서 140번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는 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요번 강 정도면 이제 앞에 두 강보다는 조금 더 어휘 수준도 좀 올라가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뭐 올라가 봐야 토익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토익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학생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야 맞아요. 그래서 건성건성으로 공부만 안 하시고, 자, 강의자가 강조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좋은 태도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면, 이거 지난번에 강조했던 거 또 나왔네? 이런 식이 돼야 맞다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12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선택지가 다 부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것이 가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멍청한 짓이에요. 어차피 부사거든요. 그 얘기는 arrive가 대표적인 자동사다라고 하는 확인사항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도착하는데 어떻게 도착할까요? largely는요, 여러분들 크게라고 번역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자, 뜻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로라고 번역하시는 게 맞아요. mainly라고 하는 뜻의 주로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형용사와 부사의 관계를 보면요, 형용사에서 부사로 넘어가면서 의미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끔찍하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끔찍하게의 뜻도 있지만 대단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끔찍하게 좋아해.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래서 형용사에서 부사로 넘어가면서 뜻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단어들은 반드시 그 뜻을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largely는 주로, 대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대개의 주산지는 영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B번으로 가시면 extremely고요. extremely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의 뜻이 있지만 저것도 굉장히라고 하는 강조부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세 번째, intensely, 집중적으로. 그죠? 라고 하는 뜻이겠죠. 네 번째, safely는 안전하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하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는데 주로 도착합니까? 그죠? 대단히 도착합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도착합니까?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겠죠. 이곳에. 됐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다라고 하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insure라고 하는 단어는 뒤쪽에 대절이 달라붙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물론 insure는 명사 목적어도 취할 수 있지만 대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자, 잘 눈여겨서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목적어절의 대신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구조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다시 동사로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떤 장치들이 잘 달려오는가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좋은 영어 공부고 나중에 펄7 할 때도 문장이 툭툭툭 잘 보이는 것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모든 승객들은 어떻게 되죠? 요구받습니다. 뭐 하라고? 자, 그래요.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승객들이 요구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remain. remain은 비동사랑 똑같다 그랬죠? 어디에? 바로 그들의 좌석에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완전한 스탑 상태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1번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22번입니다. A, B, C, D가 모두 명사로 되어 있고 의미가 달라요. 명사 어휘 문제인데 선택지 구성이 어려운가요? 그렇진 않네요. re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receive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접수의 뜻이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무슨 리셉션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자, 이것은 환영 만찬, 환영 파티, 우리 리셉션이라고 해요. 다행히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미 뜻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im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이죠. 자, 어떤 인상. 자, 세 번째, conceptions라고 하는 단어는 컨셉트와 비슷한 단어이기도 하고 다른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컨셉이 원래 개념의 뜻이잖아요. 자, 요거는 구상 혹은 신념의 뜻입니다. 자, 별표 안 드릴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닥 그렇게 여태까지 토익에서 정답으로 다룬 적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선택지로 나온 단어는 다음번에 정답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토익의 메커니즘이니까
자, 또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options. 옵션은 뭐 한국말로 번역 안 해드려도 알 거예요. 자, 갑시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네요. 자, 언제요? 요것도 분사구문입니다. 자, 부사절의 접속사 when 이하에 주어 동사가 구성되지 않고 자, 지금 분사구문이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샌드위치 주문할 때 선택해야 돼요. 자, 무엇으로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까? Several different blank가 되겠습니다. 자, for your side item. side item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말로 하자면 반찬과 같은 것인데요. 샌드위치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그 닭 파는 데 가면 그 할아버지 서 있는 데 있잖아요. 자, 요즘은 그 할아버지도 없어졌던데 KFC라고. 거기 가면 사이드 메뉴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닭과 함께 무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뭐 콜슬로우를 먹을 것이냐 혹은 뭐 비스켓을 먹을 것이냐. 그죠? 이런 사이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주식이 아니라 자, 부차적으로 나오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반찬의 개념인데요. 자, 그 반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야, 여러 개의 다른 옵션들 중에 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옵션으로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 의 문맥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당연히 D가 맞습니다. 나머지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답을 잘 쓸 수 있었을 것 같고 걸리적거리는 단어도 별로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자, 사이드 아이템을 우리가 고를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옵션 중에서 자, 선택을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자, 내용으로 가시는 게 맞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번 가죠? 자, 요거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또 품사 문제네요. 자, 이런 문제를 주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동사와 누구 사이죠? 바로 ing 사이입니다. B 플러스 ing가 완성됐죠? 자, 그럼 여긴 누구 자리예요? 바로 자, 이 ing를 수식하려면 부사밖에는 들어갈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1초짜리 문제로 정답을 C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을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보고 자, 필요한 어구들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녀가 어떻다고요? 자, 바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향상을. 자, 요거는 이제 학생이겠죠? 자, 아마, 요거죠? 자, 바로, 제코비, 이렇게 되겠고, 자, 뭐, 저거는 이제, 국가에 따라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알죠? 히브리, 그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하면 야곱이라고 하면 읽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제콥 이렇게 읽습니다. 자, 제콥이라는 아이가 writing skil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기술에 있어서 향상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 선생님이 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3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시면 although부터 시작해서 moreover까지 자, 4개의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품사가 다르죠? 자, 이 아이들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사지만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그냥 등위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문장 맨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쟤네 중간에밖에 못 나온다니까요. 자, 얘는요. 뭐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앞쪽에 원인이 나와야 되고요. 원인이 앞쪽에 나와야 돼.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뒤쪽과 연결을 해주는데 이거는 품사는 엄밀하게 분명히 부사입니다. 접속사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등위 접속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 접속사랑은 다르게 등위 접속사의 기와 대단히 유사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라고요. moreover는요. 게다가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등위 접속사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A가 있고 게다가 뭐뭐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것도 문장 중간에밖에 못 들어갑니다. 왜 이걸 말씀드렸어요? 벌써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토익 기계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자, 해석을 또 엉뚱하게 해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therefore 안 돼요? 그건 because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어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우시고요. 자, 이제 although 아니면 whether만 남았습니다. 둘 다 부사절의 접속사가 될 수 있죠. 자, although는 부사절에 쓰이면 whether와 비슷한데 다르다 그랬죠? although는 뭐죠? 뭐뭐임에도, 누구누구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whether는 뭐예요? A하든지 B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whether는 어떻습니까? 이제 문장이 나왔으면 A하든지 B하든지 간에 상관없이라고 하면
or not이나 or be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 포인트인데. 맞죠? 그래서 저한테 기본 강의 630이나 750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애를 써서 이 문제를 해석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이 문제는 지금 or 이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A로 줍는 거예요. 줍는 거.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토익에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아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휴일이더라도, 자, although it is a national holiday 이거예요. 휴일이더라도 걔네들은 뭐 문을 연다. 그 점포는. 이렇게 쓸 때 although it is a national holiday. 근데 whether를 쓰면 어떻게 되죠? whether it is a national holiday or no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문장은 약간 좀 비슷합니다. 내용이. 결론이 비슷해요. 그런데 문장의 내용은 다르죠. 그래서 휴일이든지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걔네들 문 열어요. 이런 얘기고요. 이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문 엽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일 때 whether는 자,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일 때 or not의 생략이 절대로 안 된다. 혹은 or be의 생략이 절대로 안 되는 접속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뜻만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해석을 다 해봐야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바로 A번에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갑시다. He's been working harder. 자, 더 열심히 일을 해왔어요. 뭐보다도 ever. ever는 뭐죠? 과거의 어느 한 시점, 어느 시점. any point of time in the past의 뜻을 갖고 있어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라도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어느 한 시점에 보다도 더 열심히 그 사람이 일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어요. 라이언이. 뭘 못 받았습니까? 자, 바로 승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승진은 어떤 거죠? 바로 그 사람이 aiming for, 겨냥해왔던 승진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사이에는 지금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자, 지금 which가 생략돼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24번도 끝. 5번 갑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또 품사가 달라요. 이것도 답은 굉장히 쉽게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가 이미 사람으로 제시되어 있죠. Sam and Beth. 전화했어요.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1초짜리 문제예요. 자, 그런데 사용된 단어는 만만치 않네요. 자, method라고 하는 단어는요, 방법의 뜻이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형용사가 돼서 methodical이라고 하면, 자, 그때는 무슨 뜻일까요? 방법의 형용사예요. 체계적인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람을 나타낼 때도 체계적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사로도 무슨 뜻이죠? 자,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자, 명사적 의미에서 자, 체계적인의 뜻으로 형용사가 왔고 따라서 부사가 됐을 땐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자, 어떤 얘기예요? 자, 꼼꼼하게. 자, 알겠죠? 자, 이런 의미까지 확장됐어요. 부사가 되면서 자꾸 뜻이 어떻게 되죠? 확장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형용사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꼼꼼한의 뜻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사물을 나타낼 때는 체계적으로, 체계적인,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나타낼 때는 꼼꼼한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부사로 오면 그대로 그 뜻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자, 꼼꼼하게 전화했어요. 자, 각 후보자의 자, 이치도 마찬가지로 각각 하나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단수명사만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뒤에 applicants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도 이렇게 묶어야 되기 때문에 각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references는 또 다른 명사예요. each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명사는 references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applicant 단수로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reference는 의존하는 거죠.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인이라고 하고 특히 신원보증인을 우리가 구직과정에서 re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후보자의 자, 그런 신원보증인에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신원보증인이 뭐에 대한 신원보증인이에요? 바로 many position they advertised. 그들이 광고했던 많은 포지션을
포지션에 대한 신원 보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후보자들의 신원 보증인들에게 꼼꼼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3강의 전반부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고요? 예, 제 경험상 그냥 온라인에서는 요 정도 했으면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졌겠지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모쪼록들 알차게 공부하시기 바라고 복습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랑은 다시 강의 후반부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럼 후반부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자, 재밌는 3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부터 30번까지죠.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부터 of까지 전치사 어휘 문제죠. 자, 전치사 어휘 문제는 3개에서 한 5개 정도까지 출제가 돼요. 자, 근데 여기 나온 전치사들은 워낙에 뜻이 많네요. 그죠? 네, 굉장히 거대한 전치사들이에요. 자, 어떤 전치사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research가 수행됐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자, 이거 부사적 용법이네요. 테스트 하려고요. 뭘 테스트합니까? 바로 요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effectiveness는 효과 혹은 영향의 뜻이죠. 자, 영향인데 바로 무엇의 영향입니까? 바로 이 약품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med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투약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약의 뜻도 있죠. medicine의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바로 온 이하에 끼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impact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fluence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했을 때는 of를 쓰고요. 어디에 끼치느냐라고 했을 때는 on을 쓰는 거예요. 그 사실은 토익에서는 이 on 자리에 빈칸을 주고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도 여러 차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A에 대한 영향이고요. 자, B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B에 대한 A의 영향, 이렇게 보통 번역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effectiveness 혹은 effect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impact, influence는 동반되는 전치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내용을 따져보니까 이것이 지금 주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끼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자,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자, 그런 전치사 of를 답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왜 at은 무슨 뜻이죠? on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여쭤보지 않았냐면요. on은 at은 최소한 30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어디에서 이거 한 가지를 안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의 at이지만 워낙에 용례가 다양하니까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두 개를 따져보는 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체의 의미를 나타낼 때 무엇의 영향이면 of를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면 the sun, the rise of the sun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의 자, 바로 rise. 알겠죠? 떠오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은 의라고 되지만 그 의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하나는 뭐다? 바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의 of가 있고 여기서도 그것이다. 그런데 자, 데이터베이스를 거기다 적용하면 자, 어떠한 단어의 의미상의 자, 그 주체가 잘 나온다? 바로 영향을 나타내는 자, 그런 단어 이하의 의미상의 주체를 of로 연결할 때가 잘 나온다. 그래서 impact, effect, influence. 물론 effectiveness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정답을 D번으로 선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다음 문제 갈게요. 27번은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formerly는 이전에, 그 다음에 removably라고, removable, 그러면 이거는 제거할 수 있는 뜻이잖아요. remove가 제거하다니까. 앞에 ir이 붙었습니다. 자, 부정의 접두사죠. 자, 그래서 이것은 옮길 수 없게
자, 움직일 수 없게.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움직일 수 없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면 종신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신으로는 윤종신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종신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요. 종신으로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eriodically는 자, 주기적으로 그런 뜻이죠. 자, 네 번째 highly는 자, 뜻이 다양합니다만 자, 그 중에서 대표 의미 매우의 뜻과 좀 크게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high가 형용사 부사로 함께 쓰인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 이때 high는 높은 높게, 위치상으로 높게고요. 자, 이것은 highly는 매우 혹은 크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문제로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소한 선택지를 보고 이 정도의 정리는 마음속에 좀 돼 있어야 고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가보시면 자, customers, 고객들이 어떻습니까? 요구받습니다. 뭐 하라고? complete. 완성하고 끝내라고. 뭘 끝냅니까? 바로 satisfaction survey. 자, 근데 그 satisfaction survey를 자, 뒤쪽에 in which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뒤에 있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in a satisfaction survey가 뒤에 중복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자, 그 사람들은 고객들일 것이고 rate는 평가하는 것이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자, 무엇을? 경험을. 그래서 경험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점포 안에서의 경험을 등급 매기게 되는 그런 서베이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서베이를 좀 작성해서 완성하도록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받는다 그러면 시제가 최소한 과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formally가 자, 일단 들어갔다, 부사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동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시제를 여러분들 따져 보셔야 돼요. 이전에 뭐뭐 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현재 시제와는 결합될 수 없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요구를 받는다라고 해야 자, 문맥상 적절한 그런 부사가 된다는 말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나머지 부사들 집어넣어봐야 뭐예요, 여러분들? 말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부사 어휘 문제 C번으로 정리하고요. 고객들은 그래서 그 만족도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요청을 받는구나. 자, 이런 내용이구나까지 여러분들 판단하시면서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7번 끝내고 8번 가죠. 자, 8번 문제는 또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final은 그 최종적인 의미가 되겠고, forthcoming은 앞으로 다가오는, 자, 그 다음 absolute는 절대적인, previous는 이전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떠한 형용사가 들어가는지를 좀 따져보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5년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5년 아니면 이전의 5년 이건 괜찮죠. 자, 그런데 절대적인 5년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최종적 5년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놓고 자, 누가 자 답이 될지를 적절한 어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것이 진주어 가주어의 구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점이에요. It is recommended. 제한됩니다. 뭐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to 이하가 제한되는 거죠. 자, to 이하는 무엇입니까? maintain, 유지하는 거잖아요. 뭘 유지하는 겁니까? tax documents. 아, 세금 관련된 서류를 유지하는 것이 제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금 관련된 서류가 from 이하로부터의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가올 5년간의 서류를 갖다가 보관하라고 그렇게 제한할까요? 아니요. 자, 이전 5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나간 5년의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자, in case you are audited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이 회계 감사를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렇습니다. 자, 회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생기게 될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서류를 보관하는 게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여러분들 D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선택지들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답을 내보고요. 자, 그 다음에 in case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n cas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자, 그런데
자, 이 아이는 접속사입니다. 자, 왜? 뒤에 지금 주어 동사가 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수거로 외우세요. 알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만 접속사다. 그런데 그 히스토리를 알고 싶으시면요. in case 다음에는 원래는 자, 대시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였는데 자, 이 대시 생략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관용적으로 in case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접속사화된 그런 수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in case는 결론적으로 접속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정답은 뭐 물론 우리가 previous 5 years라고 해서 이전 5년간으로부터 나온 그런 서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은 해봤지만 자, 정작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또 변형됐을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in case가 접속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128번 끝낼게요. 9번 가시면 prior부터 시작해서 even까지 품사가 완전히 달라요. prior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prior만 알면 안 되고 prior to라고 하는 표현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요거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도 이런 표현 하나 봤죠. based on. 원래는 두 단어였지만 그냥 하나의 전치사로서 쳐요, 요즘에. prior도 마찬가지로 자, 무엇무엇의 이전에 앞서서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니까 그 수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with 전치사,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통일형입니다.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거예요. even이라고 하는 건 뭐 강조 부사죠. 자, 물론 e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자,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전혀 뜻이 달라요. even이 형용사면, 자, 평평한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even은 평평한. 숫자로 따지면, 둘로 짝 쪼갰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홀수의, 짝수의라고 하는 뜻이 있죠. 자, 그리고 동사로는 평평하게 하다의 뜻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선택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BPP고 수동태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면 삼형식이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되고, 자, 뒤에는 이제 뭐가 오는 게 맞을까요? 앞쪽에 주어 동사가 왔고 뒤쪽에도 주어 동사가 왔잖아요. 이 문제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C에다가 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익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각 선택지와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알아야 된다를 강의적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수험자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바로 품사부터 여러분들 따져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간다. 이 중에서 접속사로 쓸 수 있는 건 C번밖에 없다. 끝.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답을 C번에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시험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고 있으면 뭐다? 시간 낭비죠. 그게 바로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품사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이 어땠습니까? 다시 오픈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는? 자, 그들이 입증할 때까지는 다시 오픈 못 돼요. 뭘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죠? 자, 바로 안전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hazard. 자, 그 다음에 염려, 걱정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addressed, 해결하다의 뜻이죠. address의 다양한 뜻 중에서 해결하다, 그죠? 라고 하는 뜻, 여러분들. 자, 요 예상 문제 풀이 특강을 통해서도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던 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강조 안 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해석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해결되면 이제, 위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A번에다 답을 쓰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입증하기 전에는 안 된다. prior가 뭐뭐 전에 이런 뜻 있지 않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품사가 중요한 거예요. prior to가 되더라도 전치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지만 prior는 전치사만 된다. 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겠어요. 그 before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그래서 구급차가 before 이러고 다니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자, 단어가 되겠습니다. 30번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꽝입니다. 30번 가시죠.
자, 30번 가시면 interior부터 시작해서 patron까지 모두 다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C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on과 명사 사이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 플러스 명사도 복합 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요거는 이제 그 interior receipt 뭐 이렇게 되잖아요. interior receipt가 뭐예요? 인테리어 영수증? 말도 안 되죠? 자, 회의 영수증, 원래 영수증, 그 다음에 단골 고객 영수증. 자, 복합명사 성립이 다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일단 품사만 봐도 형용사가 답이기 때문에 C번이 답이지만 혹시라도 복합명사가 답은 아닐까? 왜냐하면 형용사가 의미상 적절치 않으면 복합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유형이 그런 유형은 아닐까를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딱 해석해 보면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본 영수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original receipt입니다. 참고로 고급반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만 좀 더 해보면 receipt라고 하는 단어는 영수증의 뜻이 있지만 두 번째 수령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뭔가를 받았을 때 receive. 그런데 수령의 뜻으로 쓸 때는 불가산명사고요. 영수증일 때는 가산명사입니다. 자, 가산 불가산과 관련해서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제가 꼬장꼬장하게 따져드리지 않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단어들에 대해서만 얘는 가산이에요, 얘는 불가산이에요. 자, 이런 점을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자, 바로 토익이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가산 불가산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산 불가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 역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가산 디지털 단지역 말도 꼬이네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클로즈업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시 130번으로 가서 처음부터 해석하고 끝낼게요. 동사 찾으세요. 문장의 동사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고객들이잖아요. 뭘 바라는 사람들일까요? 자, 바로 상품을 반환하기를 희망하는 고객들이에요. 자, 요것도 한번 집중해 볼까요? 변형 출제 가능성 있습니다. wish는 ing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자, 관용적인 용법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상품 반환을 원하는 자, 그런 고객들은 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뭘 제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본래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단골 고객 영수증 같은 데 속지 마시고 정답을 잘 C번에다가 쓰셨기를 바랍니다. 자, 130번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이번 강도 굉장히 또 재밌으셨죠? 자,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렇게 하면 나도 답은 맞추었지만 저 방법이 더 빠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께 확 와닿으면 반드시 다음 시험 때 적용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요 10문제 풀어드린 것 중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Part 7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Part 7 부분을 양이 많아졌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5, 6를 좀 더 빨리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빨리 풀어라 라고는 누구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되게 그죠? 편리하죠. 라는 얘기는 모든 쥐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달 것이냐, 어떻게 달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자, 이제 적용해보고 시간을 실제로 줄여서 Part 7에 좀 더 쓰죠. 물론 Part 7도 속도가 빨라져야겠습니다만 5, 6를 줄이는 것도 7을 여러분들이 좀 더 길게 호흡으로 가져가셔서 문제풀이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니까 자,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들이 좀 있다면 꼭 적용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강은 마무리 짓고요. 자, 우리 네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